오늘도 이곳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가요?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그래요.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평생 탐구했던 주제, 욕망과 공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편안히 앉으세요. 눈을 감아도 좋아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자, 시작해 볼까요? 잠시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던 순간, 대학 합격, 취업, 승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새 차, 새 집. 그때 당신은 생각했죠. 이것만 이루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당신은 그것을 이뤘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았고, 입사 축하를 받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도 좋아해라고 말했고, 새 차 키를 받았어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그런데 얼마나 갔나요? 일주일, 한 달, 석 달, 어느새 당신은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어요. 대학에 합격했지만 이제 학점이 걱정됐고, 취업을 했지만 이제 승진이 걱정됐고, 연인이 생겼지만 이제 결혼이 걱정됐고, 새 차를 샀지만 이제 더 좋은 차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상하죠? 분명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또 불안할까요? 왜 또 뭔가 부족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 이 질문으로 괴로워했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원하는 건 대부분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뭔가를 얻으면 잠깐 기쁘다가 곧 공허해졌어요. 왜 이럴까? 내가 잘못된 걸 원한 걸까? 더 큰 걸 원해야 하나? 그는 30년을 고민한 끝에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욕망을 통해 살아가지만 그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채워질 때마다 새로운 결핍이 태어나기 때문이다. 욕망은 끝없는 파도 같아요. 하나의 파도가 잦아들면 곧 다음 파도가 밀려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서 있으면서도 그 아래에 고요한 바다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요. 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돈을 모으며 살았어요. 젊었을 때 그는 가난했어요. 낡은 옷을 입고 작은 방에서 살았죠. 그는 매일 밤 다짐했어요. 언젠가 부자가 될 거야. 큰 집에서 살 거야. 그럼 행복할 거야. 세월이 흘렀어요. 그는 악착같이 일했고 돈을 모았고 투자했어요. 밥을 거르고 잠을 줄이고 친구도 만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목표, 부자가 되자. 그리고 드디어 70세가 되던 해, 그는 부자가 됐어요. 큰 집을 샀어요. 고급 가구를 들였어요. 비싼 시계도 샀어요. 첫날 밤 그는 새 집 소파에 앉았어요. 드디어 이뤘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기쁨보다는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이 집을 잘 관리해야 해.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이 가구들 관리는 어떻게 하지?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 집, 새 가구, 새 시계가 그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가지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가진 게 두려워졌다. 바로 그때 어린 손자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잠 안 오세요? 노인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한숨을 쉬었어요. 응. 할아버지는 평생 이걸 원했는데 막상 가지니까 무거워. 손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별 보세요. 할아버지가 별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별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노인은 멈칫했어요. 손자는 계속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는 가질 걸 욕심내지 말고 버릴 걸 욕심내세요. 그럼 가벼워질 거예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는 70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행복은 무언가를 가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서 자유로워지는 데 있다는 걸. 그날 밤 노인은 평생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한다는 건 이미 지금의 나를 부족한 존재로 정의하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새 차를 원한다고 해요. 저 차만 있으면 이 순간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부족해. 저 차가 있어야 완전해져.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요. 드디어 그 차를 사요. 첫날은 정말 행복해요. 드디어 완전해졌어. 그런데 한 달 뒤 더 좋은 차를 보게 돼요. 아, 저 차는 더 좋네. 그 순간 당신은 다시 부족한 사람이 돼요. 이게 욕망의 덫이에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삶의 본질은 결핍이며 욕망은 그 결핍을 잠시 가릴 뿐이다. 진정한 평화는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욕망의 소멸에서 온다. 욕망의 소멸이라는 말이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나요?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욕망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40대 CEO 제이씨. 제이씨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큰 회사를 운영하고 좋은 차를 타고 멋진 집에 살았죠.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더 크게 키워야 해. 더 많이 벌어야 해. 경쟁자를 이겨야 해. 그는 매일 불안했어요. 밤에 잠도 못 잤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이상 신호가 나왔어요. 의사는 말했죠.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위험해요. 제이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멈춰 섰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그는 쇼펜하우어의 책을 펼쳤어요. 진정한 평화는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욕망의 소멸에서 온다. 제이 씨는 깨달았어요. 아, 나는 욕망의 노예였구나. 더 가지려고, 더 되려고 나 자신을 잃어버렸구나. 그날부터 제이 씨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회사는 있지만 회사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돈은 벌지만 돈에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목표는 있지만 목표가 전부는 아니었어요. 1년 뒤 제이 씨는 말했어요. 예전엔 더 많이 가졌는데 늘 부족했어요. 지금은 덜 가졌는데 충분해요. 쇼펜하우어가 옳았어요. 행복이란 욕망이 멈춘 잠시의 순간에 깃드는 고요함이다.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미 가진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숨 쉴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혹은 혼자여도 평온한 시간이 있는 것, 창밖의 하늘, 길가의 꽃, 스쳐가는 바람, 이 모든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불안의 대부분은 무언가를 아직 갖지 못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에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이미 가진 것들은 당신이 원하던 것보다 훨씬 크고 값진 것이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춰서서 당신의 마음 안을 들여다보세요. 무엇을 더 가지려 애쓰기보다 무엇이 이미 충분한지를 바라보세요. 그 순간 마음은 비워지고 비워진 그 자리에 고요한 충만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결코 냉소가 아니에요. 그는 인간의 욕망을 부정한 게 아니라 그 너머의 평화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욕망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욕망에서 벗어날 수는 있다. 오늘 당신이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다 해도 괜찮아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당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값진 사람이에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명상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지만 따뜻한 평화를 남기길 바랍니다. 언제든 힘들 때 이곳으로 찾아오세요. 진정한 평화는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욕망의 소멸에서 온다.